브라이언정의 도시여행 이도저도. 안녕하세요. 브라이언정의 도시여행 이도저도 MC JJ입니다. 네, 글로벌 커뮤니케이터 브라이언 정입니다. 브라이언 유튜브가 이제 100명을 넘고 그렇습니다. 또 이제 모스크바 편이 반응이 좋더라고요. 네, 지금 조회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. 네.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매일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그러면 그 기분 그대로 네. 좋은 곳으로 좀 가봐야겠죠. 네, 그러려고 합니다.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? 네, 오늘은 그 라오스 그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라오스로 떠나볼까 합니다. 동남아로 한번 가는군요. 네. 그 라오스 하면 그 꽃보다 청춘에서 네. 유명해져가지고 한국 사람들 많이 가는 그곳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네. 비엔티엔, 방비엥, 루앙프라방 이 세 군데. 루트가 지금은 뭐 한국 사람들한테 국민 루트로 지금 뭐 이렇게 뭐 되지 않았겠습니까? 그럼 오늘 그 세 군데 다 가는 거예요? 그렇습니다. 오늘은 그 라오스의 국민 루트 3종 도시 세트가 되겠습니다. 오랜만에 또 3종 도시 세트 가는군요. 그렇습니다. 라오스로 한번 가보시죠. 그렇습니다. 야, 라오스 소개부터 한번 해주세요. 네, 그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 어떻게 JJ는 라오스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? 라오스면 뭔가 파란 막 물이 있고 그렇습니다. 한국 사람들이 많은 이미지입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한국 사람들이 엄청 많죠. 네. 그래서 이 라오스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도시의 이미지가 아니고 시골의 이미지입니다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웃나라인 태국의 시골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, 또 제가 태국 친구한테 물어봤어요. 라오스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더니 역시 그 태국 친구도 좀 약간 시골 촌티가 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약간 뭐 비하하는 분위기가 나는데 좀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약간 인정 안 하는 그렇습니다. 촌놈 막 이런 느낌이에요? 그렇습니다. 비한. 네. 이런 시대에 21세기에 비하라니요. 예, 네. 저는 뭐 개인적으로 강한 나라가 네. 약한 나라를 이렇게 비하하는 것을 싫어합니다. 그러나 또 국제 정세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? 또 힘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또 하나 라오스는 그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입니다. 바다가 사방에 하나도 없어요? 네, 저는? 하나도 없습니다. 오. 동서남북 다 나라로만 이렇게 이렇게 휩싸여져 있고요. 그 바다가 없습니다. 그래서 그게 좀 큰 불행같이 생각이 들고요. 그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유일하게 바다가 없는 나라가 라오스 아니겠습니까? 유일해요? 그렇습니다. 동서남북으로 이제 베트남, 태국, 캄보디아, 중국으로 완전히 막혀버린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. 저는 라오스 하면 네. 그 레저, 물 이런 게 생각나서 그렇습니다. 바다인 줄 알았어요, 전부 네. 다. 그게 다 바다가 아니고 강이었습니다. 개천이었습니다. 강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메콩강가에서 이렇게 밤마다 열리는 그 야시장, 그리고 이제 배낭여행객들이 모이는 그런 동네가 있거든요. 여행자 거리라고. 그런 것들을 제외를 하면 도시 전체가 이 불 꺼진 그 산골 마을 같고요. 저 앞에 보이는 그 메콩강이 있는데, 비엔티엔에 그 메콩강이 흐르는데, 메콩강을 딱 건너면 태국의 우돈탄이라고 하는 동네가 나옵니다. 처음 들어보는데요? 네, 우돈탄이라고 하는 동네가 나오는데, 네.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돈탄이에 건너가서 네. 우돈탄이에서 실컷 놀다가 다시 국경을 건너서 비엔티엔으로 오는 그런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. 우돈탄이라는 곳이 되게 삐까뻔쩍한 곳이에요? 네, 그게 국경도시인데요. 네. 국경도시인데 그 태국에서 라오스로 넘어가는 그런 관문도시인데, 관문도시다 보니까 여행객들이 거기 이렇게 머물지 않겠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덩달아서 이렇게 그 인기가 있는 진짜요? 네, 처음 거기 알았네. 개발된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. 방콕하고는 거리가 많이 먼가요? 우돈탄이 여기는? 방콕에서는 북동쪽으로 그 태국이 상당히 크거든요. 그래서 북쪽으로 한 250km, 300km 정도 엄청 멀네요. 올라가야 되니까 거의 한 400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상당한 거리죠. 새롭게 들어봤네요. 우돈탄이. 네. 근데 그 정도면 출퇴근을 그냥 태국으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는데요? 그렇습니다. 네. 그런 사람이 있고요. 오. 비엔티엔에 있는 사람들이 태국에 가서 근무를 하고 다시 건너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. 왜냐하면 우돈탄이가 일거리가 많거든요. 네. 그럼요. 태국으로 출퇴근도 하고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왜 태국 사람들이 그 라오스를 그 촌스러움의 그 대명사로 치부되는지 막상 가보시면 이게 이해가 되고요.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인도 차이나 반도에 존재하는 많은 도시들이 정말 그 권력 다툼, 그 도시 삼국지 이런 거를 한다 그러면 이 비엔티엔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 서열이 낮아도 정말 한참 낮은 그런 도시가 아닐까
생각을 합니다. 그런 도시로 분류될 것 같아요. 하지만 네. 그래도 그것만의 매력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 라오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실 건데 네. 라오스의 역사부터 좀 알려주셔야죠. 네, 라오스의 역사를 뭐 얘기하고 싶은데 라오스의 역사도 참 깁니다. 엄청 긴데요. 네. 정말 뭐 몇천 년 되는데 그렇지만 뭐 라오스가 그 메이저한 국가는 그 아니고요. 또 라오스의 역사에 그 관심이 있는 그런 청취자님들은 많이 이렇게 없을 것 같습니다. 또 베트남이나 태국과는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. 베트남과 태국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메이저한 나라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 메이저리그. 예, 메이저 리그죠. 메이저 리그인데 그 라오스는 아직 아니고요. 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. 아 그래도 얘기는 해주셔야 돼요. 네, 그렇습니다. 간단하게 뭐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라오스 역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겠지만 꼭 하나 알고 넘어가야 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. 그 JJ한테 질문하겠습니다. 그 라오스가 그 공산 국가라는 거는 아시나요? 관심이 없었습니다. 네. 공산국가군요. 네, 공산 국가입니다. 왜 라오스가 공산 국가가 됐는가? 이 네. 부분은 참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네네네. 라오스는 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? 그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표방하는 라오스 인민혁명당이죠. 네. 혁명당에 의한 그 일당 독재 체제가 구축되어 있고요. 라오스 헌법에 인민민주주의 국가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. 공산국가가 맞습니다. 아 독재면은 그럼 북한 같은 스타일을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? 북한하고는 좀 뉘앙스가 다른데 네. 그 북한은 1인 독재 아니겠습니까? 네. 세습 독재고 1인 독재인데 그렇게 아. 한 개의 개인이 아니라 당이. 그렇습니다. 아. 한 개의 당이 그 독재를 하는 그런 체제고요. 그래서 라오스의 국가 정책은 그 9명으로 구성된 정치국과 또 49명으로 구성된 그 중앙위원회가 있습니다. 그리고 당이 있는데 이 당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1인 독재는 아니고 일당 독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. 그럼 어떻게 공산화가 된 건가요? 네, 라오스가 공산화된 직접적인 원인은 네. 이것도 참 재미있는데요.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패했기 때문입니다. 왜요? 예, 베트남이 이제 공산화가 됐죠. 네. 미국이 졌으니까요. 그래서 베트남이 공산화가 되니까 그 라오스의 좌파당이었던 그 빠떼 라오라는 공산당이 있었습니다. 네. 공산 정당이 되겠죠. 이 빠떼 라오가 우리말로 하면 조국 라오스란 그런 뜻입니다. 라오스 공산당이 되겠죠. 라오스 공산당이 정권을 잡게 되고 그래서 이 빠떼 라오가 정권을 잡자마자 라오스가 왕국이었습니다. 왕국이었는데 이 왕정을 폐지해버리고 라오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수립하면서 공산화가 된 것이죠. 아, 유일하게 미국을 이긴 베트남. 그렇습니다. 그래서 라오스가 공산화가 된 거군요. 그렇습니다. 그렇지만, 네. 네, 그렇습니다. 근데 여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죠? 뭐 여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. 외국인들한테는 전혀 문제가 없고 다만 이 공산국가니까 이제 반체제 활동을 내가 한다. 거기 가서 막 그 반체제 네, 그렇게 활동을 말하면, 네. 예, 막 하면은 그건 문제가 되는데 네. 뭐 단순하게 내가 레저만 즐기겠다. 그냥 뭐 자연을 즐기고 오겠다. 이렇다 그러면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근데 라오스 많이 가시는 거 보면. 네. 본 것 같기도 하고, 직항이 많이 있는 거죠? 지금. 직항이 네.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주에어하고 티웨이 항공에서 이 직항을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시간이 혹시 얼마나 걸리나요? 시간이 4시간 50분에서 5시간 정도 걸리는데 태국보다는 조금 가깝습니다. 조금 덜 걸리네. 예, 조금 덜 걸립니다. 1시간 정도. 그렇습니다. 그럼 라오스는 언제 여행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까? 네, 라오스 여행 시기는 11월부터 4월까지가 최적기입니다. 겨울에서 봄? 네, 이때가 건기이기 때문에 비가 안 오거든요. 그래서 이제 요때 가면 가장 좋은데, 그러나 우기에도 우리나라 같이 비가 하루 종일 24시간 오는 게 아니라, 왔다, 몇 시간 쉬었다가, 또 왔다 몇 시간 쉬었다고 하니까, 네. 사실은 지금 가도 되고, 사실 우리나라의 여름 휴가가 많이 여름에 또 몰려있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네. 여름에 또 가게 되죠.
그죠. 거의 그쯤에 가는데 겨울에 가는 게 가장 좋구나. 그렇습니다. 겨울에 가는 게 사실은 겨울. 가장 좋습니다. 근데 비가 많이 온다고 해도 네. 덥기는 역시나 많이 덥겠죠. 아, 그렇습니다. 여기 뭐 동남아기 때문에 네. 그 습도라고 하는 것을 뭐 인정을 하셔야 되고요. 아, 내륙이어도 더 그렇습니다. 습하고.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네.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태국보다는 아. 덜 습합니다. 높아요? 그렇습니다. 라우스가? 네. 그럼 어느 정도 더위를 생각하면 됩니까, 그러면?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의 삼복더위 같이 우리나라 더위가 은근히 덥거든요. 네. 그래서 삼복더위 같지는 않고 이렇게 또 비가 왔다가 바람이 싹 불면 좀 약간 시원해졌다가 우리의 무더위, 엄청난 무더위 이상은 아니다, 이 말씀이십니까? 네, 그 정도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. 또 가면은 또 옷차림이 편해지니까요. 음. 한국에서는 뭐 이렇게 잘 차려입고 다니는데 거기서 뭐 슬리퍼에다가 네. 이렇게 뭐 민소매라고 하나요? 민소매 티 하나 입고 다니면 되니까 그렇게 뭐 저한테는 한국의 삼복더위만큼은 그렇게 덥지 않았습니다. 그럼 비자는요? 비자는 네. 라오스는 그 15일간 무비자입니다. 좀 짭니다. 되게 짧은 기간이네. 네, 태국이 90일 동안 네. 그 무비자인 점을 고려를 하면 정말 너무 짧고요. 15일간 주니까 15일이 지나면 뭐 갱신을 하거나 밖에 나갔다가 다른 나라에 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. 근데 뭐 15일 정도면 뭐 네. 충분히 다 볼 수 있지 않나요, 라오스면? 그렇습니다. 네. 뭐 약간 아쉽기도 하지만 네. 15일 정도면은 뭐 다 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. 얼마나 쳐? 그 라오스가 네.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. 퀴즈가 네, 많아요, 왜 이렇게? 퀴즈가 너무 많나요? 네. 그 대한민국보다 클까요, 적을까요? 작아요. 그거는 확실해요. 네. 라오스 되게 작은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. 네,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커요? 라오스를 이 작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보다 커요? 예, 큽니다. 이게 얼마? 24만 제곱킬로미터라서 대한민국이 아니고 한반도의 1.1배입니다. 아, 심지어 한반도보다 네, 큰 거예요? 네, 한반도보다 크니까 많은 와. 사람들이 이렇게 작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. 근데 지도에서는 왜 잘 안 보이지? 네, 지도에서는 뭐 관심이 없으니까 안 보이겠죠. 태국만 이렇게 봤나, 내가 네, 맨날? 태국을 보니까 어. 안 보이죠. 아니, 그럼 인구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? 네,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. 인구가 그 696만 명이니까 훨씬 700만 적구나. 명 정도 되니까 뭐 대한민국보다는 훨씬 뭐 이렇게 적은 인구가 되겠죠. 고산지대고. 네, 그래서 이런 면에서 작다라고 하는 게 아닌가 전 싶습니다. 어.